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재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이토젠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NIH 러브콜 계기로 미국 매출 급증세라는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액체 생검을 하는 업체거든요. 액체 생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NIH라 그러죠. 미국 국립보건원입니다. 굉장히 글로벌리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의료기관, 의료연구기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랑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젠이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죠. 2022년부터 CTC 순환 종양 세포 관련 장비 공급 요청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매출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사이토젠의 매출액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0년에 4억, 2021년에 3억, 그리고 2022년에 8억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3년에 1, 3분기 누적 합산 매출액이 2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본다라면 2023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30억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15억 했는데 작년에만 30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갑자기 뭔가 매출액이 급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줄임말을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순환 종양 세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암이 이 조직에 붙어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암세포가 있는 반면에 이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CTC예요. 그래서 이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이 암세포를 잘 찾아내면 지금 암이 어떤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걸 또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암이 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폐로 전이 되거나 또는 위로 전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 CTC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 전이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발견해서 또 예후로 미리 발견해서 좀 예방을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좀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금방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CTC는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암세포 덩어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알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암세포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TC를 분석하게 되면 유전자, 단백질 형태 이런 걸 보게 되면 암을 진단하고 또 예후를 또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다시 암이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이 약물 치료가 제대로 지금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 치료 반응,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됐는지 이 예후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절개를 해서 암 조직, 그러니까 세포 조직을 떼내서 살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에 살점을 뜯어내서 이 암이 정말 치료가 됐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다못해 국소 마취나 아니면 전신 마취나 이런 마취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몸에 이제 유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 몸이라는 게 절개를 한번 하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더뎌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릴 때는 금방 아물어도 나이 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직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피나 또는 타액이나 이런 거 하면 좀 간편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CTC라는 게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암 환자의 90% 이상이 암 전이로 이제 사망하기 때문에 이런 CTC를 좀 조기에 발견해서 살펴본다라면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치료 이후에 또 예후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치료 반응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미지도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직 생검과 또 액체 생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혈액을 살펴보는 건 액체 생검이 되는 거고, 피가 이제 액체지 않습니까? 조직은 말 그대로 이제 장기에 있는 어떤 세포 덩어리를 떼내서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의 어떤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검사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 유리하다, 굉장히 우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려도 그러면 조직 생검보다는 CTC가 좋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상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CTC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CTC 자체가 이 혈액 속에서 또는 혈관 속에서 굉장히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이 CTC를 분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이론으로 나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상용화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기술로 좀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했으나 잘 안 됐고 이런 기술적인 난관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왜 그러냐면 CTC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압이나 화학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혈액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세포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압력을 강하게 이게 분리하기 위해서 강하게 줘버리면 아무래도 좀 눌리게 되는 거니까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친다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사람도 온전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뭘 하기 위해서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제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세포의 어떤 그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상이 생긴다. 근데 이제 CTC 검출에서 세포가 손상이 되면 CTC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정보, 유용한 정보, 우리가 이게 어떤 암인지, 암의 종류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기인지 후기인지 말기인지 아니면 암의 종류가 어떤 건지 같은 암이라도 다양한 게 나뉘거든요. CTC를 손상 없이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기술적인 난관을 사이토제는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압이나 화학제를 사용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중력이라는 거는 뭐 높은 데 놔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혈액을 위에 놓고 CTC만 분리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을 썼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미세 다공칩이라고 반도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뭐 다공성 멤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원판 안에 이제 구멍이 작게 뚫려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혈액 안에 뭐 혈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위에 남고 CTC만 분리돼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CTC를 분리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사이토젠이 NIH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은 이유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예요. NIH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세포 손상 없는 그 CTC 추출 그 기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출 소요 시간 이게 굉장히 혁신이에요. 기존에 CTC 추출하는 데는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사이토젠 장비로 CTC를 추출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 자체도 굉장히 혁신인 건데 기존의 장비들은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세포 손상이 있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또 말씀을 드렸는데 NIH에서 사이토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장비를 도입해서 CTC 분석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전달해 왔고 그러면서 지금 2022년에 처음 그 관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NIH하고 지금 여러 임상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C 추출에 따른 어떤 분석 서비스도 지금 사이토젠이 해주고 있고요. 또 장비를 이제 공급하면 그 이제 프린터랑 똑같습니다. 뒤에 토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트리지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그 소모품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잖아요. 아마 학부모들은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떤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른 학부모들도 저 학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NIH의 어떤 그 권위나 영향력이나 연구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NIH가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에 그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의 정밀의료센터 여기서도 그럼 우리도 저기 NIH에 들어간 장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뉴욕의 정밀의료센터에서는 개인의 어떤 유전적, 환경적 또 생활 습관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의료기관인데 그 CTC를 여기에 활용하겠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손들이 움직이면서 연쇄적인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앞에 제가 3년 동안 15억 했는데 작년에만 30억 이상 했어요 라고 하는 게 그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계 최고 기술에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자본과 최고의 인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CJ그룹의 오너 일가인 그 이재환 전 그 CJ 파워캐스트 대표가 이 사이토젠에 700억 원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기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뭐
어설프게 살펴보고 들어갈 분도 아니고 옆에 상당한 컨설팅 그룹과 어떤 자문 그룹들이 있을 텐데 다 살펴본 결과 여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700억이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10억밖에 매출이 안 됐고, 작년에 뭐 최대치로 봐야 30억 정도인데, 이 7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술은 최고니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자본적으로 도와주면 뭐 물총 쏠 거, 물대포 쏠 수 있다, 이런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망이 참 재밌습니다. 이 회사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전략이 좋아요. 그러니까 프린터 똑같습니다. 장비 회사들은 좀 다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비를 굉장히 싸게 넣는다.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로 굉장히 저가로 책정, 그러니까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는 수준에 책정하는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시장 침투를 한 다음에 이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뭐 뒤에 진단 키트라든가 분석 서비스라든가 후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받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그 침투 전략을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 침투해서 매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CTC 아까 활용 분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암 치료 끝난 환자들 있잖아요. 그 재발 여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우리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나 아니면 CT 촬영, 방사선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피폭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거가 또 잘못되면 또 암 그 세포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자, 암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할 수 없대요. 근데 CTC 같은 경우에는 소액의 혈액 채취해서 30분이면 CTC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암이 재발하는지를 거의 매달, 그러니까 뭐 매달보다 더 주기를 더 짧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암 치료가 끝난 환자의 어떤 그 재발 확인 측면에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시장에서도 그런 수요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병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깔리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 NIH라든가 아까 뭐 뉴욕의 그 병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연구기관이 좀 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선 병원에도 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항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뭐 제약사나 바이오 회사가 CTC를 활용하게 되면 타깃 환자를 선별해서 임상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뉴욕 정밀 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CTC를 이제 그 좀 배양을 해가지고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해서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약 쓰는 게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 암의 어떤 유전 계열이 또는 그 바이오마커가, 단백질 바이오마커가 피드에론이다 그러면 키토루다가 사실 약발이 되게 잘 듣거든요. 그걸 쓰는 거고, 뭐 허투다 그러면 허셉틴, 허스리다 그러면 퍼제타, 트롭투다 그러면 ADC 항암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크게 뭐 간암이니 폐암이니 뭐 췌장암이니 이렇게 하지만 그 암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고, 또 치료제, 약발이 잘 듣는 치료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치료, 또 맞춤형 치료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확률 높은 어떤 치료, 또 임상도 마찬가지, 자기 약물에도 좀 잘 반응하는 환자군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비임상 연구나 세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비를 40만 달러, 5억 정도 공급하고 뭐 분석 서비스나 진단 키트를 좀 비싸게 넣는, 제값받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 미국 내 70개 병원에 CTC 그 장비 공급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까지 미국에 6개, 그리고 이제 미국 외 지역, 글로벌 지역에 한 4개, 한 10개 정도 지금 장비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이게 만약에 지금 작년 정도 수준으로 쭉 간다고 하면 뭐 장비 공급이 되면 그 뒤 후속 매출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NIH나 미국의 뉴욕의 큰 병원들이 움직였고, 또 이제 이게 뭐 연구기관이 아니라 일선 병원이나 제약사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지금 다 니즈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이토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